안녕하세요. 부에나파게입니다. 이번에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철산, 하안, 광명, 뉴타운 쪽 분위기와 지금 광명을 보실 분들께 어디가 괜찮을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철산은 지금 신축보다는 준신축, 역세권보단 비역세권, 30평대보단 20평대로 많이들 보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역세권 대단지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급매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제값을 받으려는 물건들 위주로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철산역 주변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정말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낡고 역에서 멀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급매가 있는 곳들을 찾아서 계약하는 모습이고요. 철산역 클래스티지도 이제 입주한 지 2년이 돼서 물량이 조금 나올까 싶어서 다녀왔는데 매물도 많지 않았고 가격도 어느 선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33평 조합원 매물들은 진작에부터 나와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 또 일반 분양이 많았던 25평들도 이제 나올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또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매도를 하는 대신에 전세를 주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매도자들은 싸게 내놨다고는 하는데 매수자 입장에선 이게 싼 게 아닌 그런 매물들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30평대보단 20평대 가격이 괜찮아 보였고요. 역에서 좀 떨어진 준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 대출 범위 안에 드는 아파트들에서 거래가 꽤 됐다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을 쓰는 분들이 아무래도 30대가 많다 보니까 같은 준신축이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대가 많은 단지, 그 중에서도 20평대에서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가 될 만한 20평대 중에 웬만한 것들은 빠졌고 30평대는 여전히 좀 쌓여있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30평대가 조금 저렴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오는 20평대는 대체로 8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와서 아직 2021년 최고가였던 10억 원에 미치진 못하지만 지금 3월인데 작년 9월 가격을 벌써 회복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수요는 별로 없지만 그동안 넘쳤던 금매는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정된 수요만으로도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아직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자도 이게 사는 게 맞는지 싶으면서도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서 부동산을 사는 것에 대한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철산에서 매수를 하고 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철산의 재건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자이더 헤리티지의 수분양자들인데요. 작년 초에 찐 공포의 시장에서 분양했던 자이더 헤리티지는 분양가가 25평은 6억 8천에서 8억 1천만 원, 34평 같은 경우는 9억 2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에 분양돼서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미분양 난다고 도배가 됐었고 심지어 25평은 1순위 경쟁률도 미달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공포의 시장에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장 마음 편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단지들도 다녀왔는데 여기도 지금 신생아 대출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 보였고요. 그래도 여긴 소형 평수도 많은 편이고 아직 매매가 자체가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보단 저렴해서 그런지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섞여 있는 모습이고 어느 특정 단지보다는 단지별로 골고루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물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걸 원하는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갈지 잠깐 머물다 갈 생각인지 같이 매수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아주 싼 게 있어도 그것보다 비싼 것도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평형대에 수요가 몰리는 것도 아니었고 상권 이용하기 편리한 단지나 대지 지분이 많은 쪽으로도 수요가 비교적 다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생아 대출로 매수 수요가 있어도 아직은 매물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금매들이 다 빠졌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래도 예전에 하안주공도 워낙 이제 저렴했던 곳이라서 여러 개를 투자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하려고 2개를 내놨던 분들이 그 중에 하나는 매도가 됐다면 나머지 하나는 천천히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매물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 나오고는 있어서 가성비 구축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선호도가 좀 갈리기도 하는데 구축에 철산역과도 멀지만 그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철산역이나 서울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가산이나 구로디지털 단지와도 가깝고 안양천로나 서부간선도로와도 가깝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도 꾸준한 편이고 투자 수요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명 안에서도 주요 지역들과 접근성이 괜찮다 보니까 철산에서도 재건축을 앞두고 하안동에 내려와서 입주 때까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철산과 수요도 주고받고 있기도 하고, 아래쪽으로는 소화동과도 수요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전에 소화동 입주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안동에서 나가서 하안동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역세권을 따지지 않고 왔기 때문에 주변에 신축이 들어서면 지하철이 없어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한때는 가산 안에서도 오피스텔이 정말 많이 생기는 바람에 수요가 한때 많이 줄었다고 한 만큼 주변 공급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긴 광명 뉴타운 입주 때나 그리고 철산동 입주 때,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구름산 지구라든지 하안 2지구, 그리고 광명시은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때가 되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분양이 꽤 많았는데 고분양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12억 원 선에 분양했던 84 타입들도 완판이 되는 모습이고, 아직 84 타입이 남아있는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물량 소진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입주가 올해 12월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덜해서 인근 단지들보다는 계약 속도가 좀 늦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59 타입은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명사거리 남쪽으로도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가보다 저렴한 물건들도 있었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아직 동호수 지정이 안 돼서 비로얄동, 비로얄층에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착공 전에 공사비 협상도 남아있고 일반 분양 분양가도 아직 미정이라는 점에서 지금 입주권을 사더라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싸게 산다고 진짜 싸게 사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성도 괜찮고 입지가 좋아서 그런지 초기 비용이 낮은 59 타입 배정 물건들 위주로는 거래도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59 타입 기준으로 보면 총 구매가가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사이로 나와 있어서 지금 광명 뉴타운 안에 있는 단지들과 가격대가 비슷하고, 철산동에 있는 20평대보단 1억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 홍보 책자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입지 환경에서 예전엔 없었던 쇼핑몰과 코스트코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재작년 말에 고척 아이파크몰과 코스트코가 생겨서 그동안은 같은 광명 안에 AK 플라자나 이케아, 코스트코가 있었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뉴타운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이런 게 서울과 가까워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측면에선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가 안양천로나 서부간선도로까지 나가는데 조금 멀어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또 앞으로 10,000세대 넘게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막힐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북광명과 철산을 연결하는 현충터널도 뚫린다고 하고 서울과 연결하는 교량도 더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앞으로 입주하면서 생겨날 교통 대란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의 특징 중 하나가 10평대 소형 평수가 많다는 점인데, 철산에서는 이걸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워서 중대형 평수가 많다는 걸 강조하는 모습도 인상이 남았는데, 뭔가 소형 평수가 많은 곳은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신축 소형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젊은 인구도 많이 들어올 거라서 상권이나 동네에 활기가 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광명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거나 광명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축은 30평대보단 20평대, 준신축 같은 경우는 20평대보단 30평대, 구축도 괜찮다 싶으면 하안동까지 넓게 보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